싶은 교육 채널. 나에게 유배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유배 기간 동안 농민들과 직접 어울리며 지금까지 공부한 성리학의 이론만으로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구제할 수 없다고 느꼈죠. 그러면서 나는 머리로만 공부했던 이상적 성리학자에서 현실 개혁의 바탕을 둔 실천적 성리학자로 점차 변신해 간 겁니다. 정도전이 긴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정계에 복귀하여 이성계와 인연을 맺었어요. 이성계가 전라도 운봉 땅에서 왜구를 물리칠 때 문관 참모로 참가하여 공을 세웠으며, 동북면 도지휘사로 함경도 땅에서 여진족을 방어하고 있을 때에도 역시 문관 참모로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고 있었어요. 정도전이 귀양 간 지 8년이 지난 1383년에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정도전은 절친인 정몽주가 이성계 휘하에서 참모로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 함경도 땅 함흥으로 찾아갔어요. 긴 여행 끝에 이성계의 군막에 도착한 그의 눈에 이성계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켜줄 최대의 적임자로 보였지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당시를 회상해본다면 정도전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가상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당시 고려의 농촌은 왜구들과 홍건족의 침입, 오랜 가뭄 등을 겪으면서 거의 황폐화되어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성계가 관할하는 함경도 지역은 농민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는 이성계 장군의 능력 때문이라고 여겼지요. 이러한 사연 속에 인연을 맺은 지 5년이 지난 1388년에 최영의 요동정벌운동에 반발하여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단행했습니다. 이후 고려 정부에서 친원파 세력은 완전히 몰락해버렸고 이성계는 정몽주와 정도전이 이끄는 신진 사대부들과 손을 잡고 고려를 완전히 개조시키는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잠시 역사 현장으로 가볼까요? 이번 역사 현장에서 다룰 내용은 요동정벌운동인데요. 요동정벌운동, 그게 무엇일까요? 원명 교체기의 혼란을 틈타 옛 고구려 영토인 요동 지방을 되찾으려 한 운동이에요. 고려 말 원나라의 세력이 약해지자 공민왕은 쌍성 총관부 관할 지역 천령 2부 지역을 점령했는데 1388년 명나라가 이 지역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천령위를 설치하려 했어요. 이에 고려는 최영을 중심으로 요동 정벌을 단행했으나 이성계에 의해 좌절되었죠. 설명 끝. 계속 진행합시다.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몽주, 정도전 등의 개혁파는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던 대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토지개혁을 먼저 단행했습니다. 권문세족은 고려 후기를 지배했던 귀족 세력으로 친원파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처에 귀족들은 크게 반대했지만 정몽주와 정도전은 함께 힘을 합쳐 토지개혁을 성공리에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부터 정도전과 정몽주는 개혁의 방법과 속도를 놓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전이 생각하기에 고려 왕조는 아무리 개혁을 단행해도 결코 백성들을 위한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없었어요. 그가 생각하기에 썩은 이는 뿌리채 뽑아야 치료가 되듯이 오직 새나라 개창만이 백성을 편히 살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정몽주는 고려 왕조 내에서의 점진적 개혁만으로도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생각이 이처럼 달랐기에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도전이 주도한 새 왕조 개창 세력은 이성계를 왕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공작으로 우왕을 몰아내고 창왕을 세웠으며 창왕 또한 퇴장시키고 허수아비 임금으로 공양왕을 다시 세웠어요. 그들이 왕을 몰아낸 명분은
우왕이나 창왕이 고려 왕실의 정통 혈육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내는 고려 왕실을 무력화시켜 이성계 주도의 새 나라를 개창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세력인 나이 많은 신하들, 즉 이색이나 우현보 같은 고위 관리들을 쫓아내기 위한 공작을 펼쳤습니다. 정도전 세력의 이러한 움직임에 정몽주도 처음에는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인 이색을 몰아내는 일까지 벌이자 결국은 참지 못하고 정도전 세력에게 정면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첫 대결은 정몽주의 승리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이색, 우현보 등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정도전을 1391년 9월에 봉화 땅으로 유배를 보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황은 곧바로 역전되었습니다. 고려 조정을 이끌었던 정몽주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에게는 수족처럼 부를 수 있는 군사력이 없었어요. 맞아. 고려 군사력의 대부분은 이성계의 손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정몽주는 이성계를 내치고 싶어도 쉽게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1392년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고려를 보살피려고 그랬는지 단 한 번뿐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세자를 마중 나갔던 이성계가 황해도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나는 이성계의 세력을 몰살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신복 부하를 불러 몸 움직임이 불편한 이성계와 멀리 귀양가 있던 정도전을 살해하라고 명령했지요. 나를 살해하라고 지시하다니 실망이군요. 그렇지만 이렇게 잘 살아있으니 이것 또한 운명이겠죠. 그래서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정몽주의 계획은 일순간에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급히 병란도로 찾아가서 이성계를 개경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이성계 장군이 개경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소문이 장안에 쫙 퍼지면서 이성계의 지지 세력은 다시 힘을 얻었고 정몽주의 계획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몽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큼이나 낙심했습니다. 집에서 두문불출하다가 혹시 몰라 병문안을 핑계로 이성계 집을 염탐하였고 문병을 마치고 나오자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시를 한 수 들려주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서로 손을 잡고 새 왕조의 개창에 앞장서자는 유혹의 시였습니다. 정몽주가 이방원을 노려보며 응답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말은 끝까지 고려 왕조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정몽주의 마음을 다지는 시였습니다. 이방원이 생각하기에 정몽주는 도저히 설득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결국 그는 부하를 보내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살해했어요. 이때가 1392년 음력 4월 4일이었습니다. 정몽주의 나이 56세였고 이방원은 25세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럼 정도전은 어찌 되었을까요? 이성계 일파가 정권을 완전히 잡으면서 유배에서 풀린 정도전은 개혁의 전도사가 되어 이성계를 왕으로 하는 조선 왕조 개창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정도전 또한 정몽주만큼이나 죽음이 비극적이었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자 했던 이방원과 갈등을 벌이다가 이방원의 추종 세력에 의해 1398년에 무참히 살해되고 말았어요. 그의 나이 57세로 정몽주가 죽은 지 6년 만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